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이번 강좌는 3JS에서 만든 3차원 장면에 CSS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돔 요소를 배치해서 라벨 정보를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결과는 이번 강좌에서 만들어 볼 예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지구 모양의 구가 있고요. 그리고 지구 모양의 구 표면에 이렇게 여러 나라에 대한 수도 이름이 실제 위치에 맞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구 모양의 구는 3D 객체이지만 수도 이름을 표현하고 있는 이 텍스트는 CSS를 통해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움 요소입니다. 우리가 만들 이 예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면을 이렇게 회전해 보면요. 지구 뒤에 위치하고 있는 텍스트는 사라지고, 그리고 지구 앞으로 나타난 텍스트는 이렇게 다시 표시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클릭해 보면 클릭된 텍스트가 장면의 가운데 위치하게 되고요. 그 위치가 변경될 때는 보관을 사용해서 그 위치가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앞서 봤던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그 폴더의 이름은 저는 3JS 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3JS 앱을 VS 코드에서 이렇게 열어두었습니다. 3JS에 대한 기본 코드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 미리 준비해 둔 것을 가져와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 중에서 3JS 기본 프로젝트 생성, 웹 GL에 대한 아래에 git 명령을 이렇게 선택해서 복사를 하고요. VS 코드에 터미널에서 붙여 넣고 실행을 합니다.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음 명령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실행하기 위해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이 링크를 컨트롤 키와 함께 클릭합니다. 지구에 대한 텍스처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는 프로젝트의 퍼블릭 폴더에 이렇게 복사를 해두면 됩니다. 퍼블릭 폴더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지구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이 큐브는 삭제하겠습니다. 셋업 모델 메서드에서 이 코드를 삭제하고요. 그리고 이 코드도 삭제합니다. 이제 지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에 대한 지오메트리와 재질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지오메트리와 재질 객체를 이용해서 메쉬를 만듭니다. 이 메쉬를 씬에 추가하고요. 이 어스를 다른 메서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필드화합니다. 카메라의 위치가 적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이 Z값을 15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광원에 대해서 기존의 광원은
모두 삭제하고 다음처럼 코드를 입력합니다. 화면을 확대 축소해 보면 이렇게 모델이 잘려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카메라를 생성할 때 이 인자값을 다음처럼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너무 크게 표시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작게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카메라의 위치에 이 Z값을 15가 아닌 18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장면을 조정해 보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보면 이렇게 더 이상 회전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지구이므로 이렇게 회전시켜도 계속 회전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회전되지 않는 이유는 이 오빅 컨트롤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빅 컨트롤 대신에 아크볼 컨트롤로 변경하면 이렇게 회전했을 때 계속 회전되도록 할 수 있는데요. 변경해 보겠습니다. 아크볼 컨트롤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이 클래스를 임포트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오빅 컨트롤스를 지우고 아크볼 컨트롤스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밑줄 셋업 컨트롤스 메서드에서 이 코드를 삭제하고요. 대신에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크볼 컨트롤을 생성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크볼 컨트롤스에 Enable 펜 속성을 펄스로 지정합니다. 현재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에러는 바로 이 코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크볼 컨트롤스를 필드화하고 그리고 이 코드를 다음처럼 변경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축소해 보면 이러한 기즈모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즈모는 아크볼 컨트롤에서 제공하는 기즈모 UI입니다. 이 UI를 감추기 위해서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제 오빅 컨트롤스를 아크볼 컨트롤스로 변경해서 지구 모델을 어떤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계속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CSS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돔 요소를 추가해서 나라별 수도의 이름을 이 지구 모델 표면에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개의 새로운 클래스가 필요한데요. 그 클래스들을 임포트합니다. 이 CSS2D 렌더러는 2차원 위치를 가지는 돔 요소를 3차원 공간에 배치되도록 렌더링하는 클래스이고 CSS2D 오브젝트는 개별적인 돔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해당 돔에 대한 3차원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CSS2D 렌더러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setup3js 메서드에서 이 부분에서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 CSS2D 렌더러 객체인 라벨 렌더러를 다른 메서드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필드화합니다. 국가별 수도 이름과 각 수도에 대한 경의도 좌표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해당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코드는 밑줄 셋업 모델에서 사용되므로 여기서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이 코드는 제가 이 영상의 설명란에 올려두겠습니다. 그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티스 배열의 각 아이템을 순서대로 순회하면서 수도 이름을 표시하는 밑줄 크리트 캐피탈 라벨이라는 메서드를 다음처럼 호출합니다. 아직 이 밑줄 크리트 캐피탈 라벨 메서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메서드는 수도의 이름과 그리고 경의도 좌표 그리고 지구에 대한 반지름 값을 인자로 받습니다. 이 메서드의 결과 값은 반환 값은 CSS2D 오브젝트 객체인데요. 이 객체를 씬에 추가합니다. 이제 이 밑줄 크리트 캐피탈 라벨 메서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돔 요소를 만들고요. div 돔 요소를 만들었고 그 돔의 클래스 이름을 마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므로 style.css에서 마커 클래스에 대한 스타일 정의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는 라벨 텍스트에 대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돔 요소의 텍스트 컨텐츠를 수도의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이 돔 객체를 이용해서 CSS2D 오브젝트 객체를 이렇게 만들고 그 객체의 이름을 마커라고 하겠습니다. 이 마커의 3차원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경도와 위도 그리고 지구의 반경을 인자로 받는 이 메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줄 크리트 캐피탈 라벨 메서드로 돌아와서 이 마커 객체를 반환합니다. 모두 저장하고 이렇게 에러가 없는지 확인하고요. 에러는 없지만 아직 라벨이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라벨이 표시되도록 하려면 창 크기가 변경되는 메서드인 resize 메서드에서 다음과 같은 코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렌더 메서드에서 다음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제 라벨이 표시됩니다. 그런데 마우스로 장면이 회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아크볼 컨트롤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크볼 컨트롤스를 생성할 때 인자로 받는 이 두 번째의 이 인자를 CSS2D 렌더러 객체의 돔 엘리먼트로 지정합니다. 이제 마우스를 이용해서 장면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벨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리면 해당 라벨이 하이라이팅 되도록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주겠습니다. 이는 CSS만으로도 쉽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스타일을 추가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라벨을 클릭하면 클릭된 라벨이 커지게 만들겠습니다. 라벨에 대한 돔의 클릭 이벤트를 먼저 추가해야 하는데요. 라벨에 대한 돔은 이 마커 div 객체인데요. 이렇게 클릭 이벤트를 추가하고요. 이벤트의 코드에서 클릭된 녀석에 대해서 클래스 리스트에 이렇게 selected라는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이 selected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되면 이전에 클릭된 라벨들은 다시 원래의 크기로 되돌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 코드를 추가했는데요. 실행해 보면 이렇게 새롭게 클릭한 라벨만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 뒤에 위치한 라벨도 표시되고 있는데요. 지구 뒤에 위치한 라벨은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지구 앞에 위치한 라벨만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카메라이고요. 그리고 이 동그란 구가 지구입니다. 라벨이 두 개 있는데 라벨 1은 카메라를 기준으로 앞에 있고요. 라벨 2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뒤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라벨 1은 보이지만 라벨 2는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라벨 1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지구보다 앞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카메라에서 라벨까지의 거리를, 즉 이 거리를 L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에서 라벨 1까지 진행되는 방향으로 지구 표면까지의 거리를, 즉 이 방향으로 진행해서 지구 표면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L2라고 한다면 L1이
L2보다 작거나 같다면 라벨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라벨 2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먼저 카메라에서 라벨 2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고요. 얘를 L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에서 라벨 2까지의 진행 방향으로 이러한 진행 방향으로 지구 표면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이 거리는 L2가 됩니다. 그런데 라벨 2의 경우 L1이 L2보다 크므로 얘는 뒤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설명한 내용을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라벨이 보이고 안 보이고는 매 프레임마다 이루어져야 하므로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레이캐스터라는 객체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와 라벨의 위치를 저장할 벡터 3 객체를 만듭니다. 포스 캠이 카메라의 위치이고요. 포스 라벨이 라벨의 위치입니다. 먼저 카메라의 월드 좌표 위치를 구해오고요. 그리고 씬에 추가된 모든 라벨에 대해서 지구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판별해야 합니다. 라벨의 위치를 구하고요. 그리고 레이캐스터의 시작 위치와 진행 방향을 다음처럼 지정합니다. 시작 위치는 카메라의 위치이고 진행 방향은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에서부터 라벨 위치로 향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캐스터를 이용해서 지구와 교차하는 지구의 표면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코드입니다. 이 ints 객체를 통해서 지구와 교차하는 지구 표면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ints는 배열인데 만약 결과가 있다면 먼저 라벨과 카메라 간의 거리를 L1이라고 하고 그리고 카메라에서 라벨 방향에 대한 카메라와 지구 표면 사이의 거리를 L2라고 합니다. 이제 L1이 L2보다 작거나 같으면 라벨을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라벨을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저장해서 실행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라벨을 클릭하면 클릭된 라벨이 장면 가운데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의 클릭 이벤트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 두 코드인데요. 타겟 포지션은 라벨의 위치이고요.
밑줄 애니메이션 카메라는 아직 만든 메서드는 아니지만 이 메서드가 하는 일은 현재 카메라의 위치를 인자로 받은 이 위치가 장면의 가운데에 놓이도록 카메라 현재 위치를 변경시켜 줍니다. 밑줄 애니메이션 카메라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전략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검정색 굵은 선으로 된 것이 지구이고요. 그리고 검정색 카메라의 위치가 카메라의 원래 상태의 시작 위치이고 이를 스타트 포지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라벨 1이 사용자가 마우스로 클릭한 라벨이고 이 라벨의 위치는 밑줄 애니메이션 카메라 메서드의 인자로 받은 타겟 포지션입니다. 이 뉴 포지션은 클릭한 이 라벨을 화면 가운데에 보이도록 하는 카메라의 최종 위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뉴 포지션을 구하는 것입니다. 뉴 포지션은 이 지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 각도만큼 회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 포지션에서부터 지구 중심까지 이 거리를 DIST라고 한다고 하면 스타트 포지션에서 지구 중심까지의 이 거리 역시 DIST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밑줄 애니메이트 카메라 메서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의 처음 위치인 이 스타트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이 지구 중심 사이의 거리인 DIST입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이 코드인데요. 밑줄 스피어리컬 인터폴레이션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 메서드의 결과에 이 DIST를 곱함으로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ew 포지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메서드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구한 new 포지션을 카메라의 위치에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다시 원점을 바라보도록 회전시킵니다. 밑줄 스피어리컬 인터폴레이션 메서드를 작성하기 전에 개념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원은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고요. V1은 카메라의 시작 위치를 단위 벡터로 만들어서 이 단위원의 표면에 위치하도록 한 것이고요. V2는 카메라의 최종 위치를 단위 벡터로 만들어서 이 단위원의 표면에 위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O는 지구의 중심점이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예제에서는 원점입니다. O에서 V1까지의 벡터를 구하고 이 벡터이고요. 이 벡터를 O 밑줄 V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O에서 V2까지의
이 벡터를 O 밑줄 V2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벡터는 모두 단위 벡터입니다. O 밑줄 1과 O 밑줄 V2는 단위 벡터이므로 이 두 벡터 사이에 이 사이각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 각도를 앵글이라고 하겠습니다. 3D 그래픽에서는 자연스러운 회전을 위해서, 특히 보관을 위해서 이 앵글 각도 대신 쿼터니안을 사용하는데요. 쿼터니안은 회전축과 회전 각도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회전 각도는 이 앵글을 사용하면 되고요. 회전축은 O 밑줄 V1과 O 밑줄 V2 벡터를 서로 매적을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회전축은 O 밑줄 V1과 O 밑줄 V2의 매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쿼터니안을 이 V1에 적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자연스러운 회전 결과인 V2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밑줄 스피어리컬 인터폴레이션 메서드의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 메서드는 V1과 V2를 인자로 받는데요. 이 두 벡터를 단위 벡터로 만듭니다. 그리고 9의 중심 좌표는 원점이고 이를 O라고 합니다. O에서 V1으로 향하는 벡터를 O 밑줄 V1이라고 하고요. O에서 V2로 향하는 벡터를 O 밑줄 V2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벡터를 통해서 각도를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앵글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앵글이고요. 3D 그래픽에서는 회전을 쿼터니안을 이용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쿼터니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전축과 회전 각도를 알아야 하는데 회전 각도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회전축은 이 두 개의 벡터의 매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전축과 회전 각도를 알고 있으므로 쿼터니안 객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V1을 이 쿼터니안 객체를 이용해서 회전시킨 결과를 반환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클릭한 라벨이 화면 중앙으로 표시되도록 카메라가 회전되고 있습니다. 회전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서서히 이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순식간에 이동하는 거라면 복잡하게 쿼터니안을 이용한 회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밑줄 스피어리컬 인터폴레이션에 인자로 t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t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이 t를 사용해서 이 메서드의 코드를 수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t값이 0부터 1 사이의 값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t가 0이면 이 메서드의 반환은 v1을
반원하고요. 이 t값이 1이면 v2를 반원합니다. 만약 t가 0.5이면 v1과 v2에 대한 중간값을 반환해 주는데요. 그 중간값이란 구면상에 놓여지도록 보관된 값입니다. 이제 이 밑줄 애니메이트 카메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밑줄 스피어리컬 인터폴레이션을 호출할 때 세 번째 인자인 t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인자를 1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요. 이 t 값에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값을 넣어서 얻은 결과를 카메라의 위치에 반영하면 이처럼 갑자기 클릭된 라벨이 갑자기 이동하지 않고 서서히 이동하게 될 텐데요. 저는 2초 동안 0부터 1까지 서서히 증가하도록 하는 t 값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t가 서서히 증가하도록 하는 시간은 이 duration으로 할 수 있고 2000으로 해서 2초로 잡은 것입니다. 저장하고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0부터 1까지 서서히 증가하는 t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t값을 이용해서 이 밑줄 스피어리컬 인터폴레이션 메서드의 사용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복사해서 이 코드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이 1 대신에 이 t를 사용하고요.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초에 걸쳐서 서서히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이 보시는 것처럼 너무 단조로운데요. t가 이 t에 대한 변화가 선형적인 변화인지라서 이렇게 단조로운 것이고 t를 선형적인 변화가 아닌 좀 더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t를 결정하는 이 코드를 다음처럼 변경하겠습니다. 이 밑줄 is 함수를 다음과 같습니다. 이 메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행 결과는 이전과 동일하고요. 이 is 함수는 선형적인 변화입니다. 좀 더 다양한 변화를 위한 코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썼던 is 함수는 바로 이 변환입니다. 이 변환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is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 각 케이스에 대한 코드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사용한 코드는 바로 이거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is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앞서 봤던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is 함수 중에서 이 코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 아까보다 훨씬 역동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